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인사와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대선에서의 역할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를 열고 대선 경선 표 계산 방식과 관련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효표 논란으로 지속되던 더불어민주당 경선 갈등이 봉합되면서 내년 대선은 이재명 후보로 일찌감치 원팀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대선 체제 돌입도 한결 수월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국민과 국가에 무한 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2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광주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1부 광주회의와 2부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고 광주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 통과와 차기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개헌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및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을 주제로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돌렸던 광주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017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발족했으며 17개 광역시도와 86개 기초시군구 등 전국 203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의 구청이 정부와 광주시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소상공인과 학교 밖 청소년, 종교시설 등에 대해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제14차 민생안전대책지원과 별도로 민생안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꽃집과 서점, 문구점, 공공영역 문화, 체육시설의 비정규직 강사가 포함됐으며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0만 원이 지급되고 등록된 종교시설에는 방역물품 구입비로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제1회 주거복지 대상평가에서 광주 전남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광주 남구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등 지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정책을 펼친 지자체에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주형 종합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해피빈 기부 활용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주택과 아동 공부방 리모델링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화순군 제40회 국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장에는 구충곤 화순군수와 군의원 및 지역기관 단체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국민들은 줌을 통해 기념식에 참여했고 화순군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구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예산 7억 원 시대 개막, 전남 최초 아동 여성 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백신 바이오 산업 기반 확충 등 성과를 언급하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화순의 100년과 현재,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화순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화순 국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 부문의 화순 지역 민간인 희생자 진실 규명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안병욱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교육문화체육 부문에 세계평화작가로 알려진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전남 구례군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도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례군은 지난 3월 자체 공모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6월 공모를 신청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김순호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구례읍 마산면 373개소에 총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 영광군이 지난 10일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100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장수 지팡이 청려장을 전달했습니다. 영광군은 매년 노인의 날을 기념해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대통령 명의로 축하 서한과 장수 기념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10월 13일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대회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안군은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키우던 풍산개 자견 아름이와 가을이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아름이와 가을이는 2018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고미와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청와대가 전국 지자체에 7마리의 분양 계획을 밝혔고 순천시가 분양을 요청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인 2021 목포 문학박람회가 목포는 문학의 도시라는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이미루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시가 문학을 주제로 전국 최초의 박람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김우진, 박하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근대문학에 큰 업적을 남긴 문학인이 태어나 성장하고 활동했던 역사를 지닌 도시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박람회는 목포문학관 일대, 언도심, 평화광장 등에서 전시, 강연, 공연 등 109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 행사장에서는 문학주제관, 문학전시관, 문학 웰니스 테라피존 등을 운영했으며 목포문학관에서는 김우진 문학제, 김현문학 축전을 비롯 목포 청소년 100일장, 시민 시 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출판관에서는 라이브 스튜디오와 출판관 독립서적 라이브 토크쇼가 진행되었으며 프린지 무대에서는 K-팝 그룹 머스티비의 공연을 비롯해 청소년 시 낭송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목포문학관 일대를 비롯해 갓바위 문화의 다리, 노을공원 등지에서는 상설 야외 시야전이 열렸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열린 목포시 문학회 주간 선상시 낭송회는 바다로 나가 크루즈 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갓바위, 유달산, 목포대교 등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문학적 낭만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과 시민, 관광객과 외국인 등 각계 각층의 호평 속에 막을 내린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하에 이루어진 성공적 대규모 행사로서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이며 목포시는 문학도시라는 브랜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JBC 뉴스 이미루입니다.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한 달 살이를 했던 곳이 바로 장흥 선악동입니다. 요즘 선악동은 소금을 흩뿌려 놓은 듯 메밀꽃이 만발해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현장을 이향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장흥 선악동 마을 현장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메밀꽃이 눈에 띄입니다. 45가구로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로 범죄가 없어 칭송이 자자하며 1994년도에 전라남도와 강주지방검찰청 지정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지산 앞마을을 감싸고 있는 30헥타르 다락밭과 논에 전 주민이 뜻을 모아 2006년부터 봄에는 유채꽃을, 가을에는 메밀꽃을 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생각해보자.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다. 대부분 농어촌 마을이 그렇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을을 살려내자. 그렇게 해서 사람 오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뭐냐? 바로 꽃을 피워봐서 꽃을 보러 오게 또 한번 해보자. 하늘로 치솟아오른 곡갈 모양의 주봉은 힘찬 비상을 시작하고 있는 하계머리요. 길게 굽이쳐 내린 양쪽 산줄기는 그 날개의 형상이 완연했습니다. 폭우에 물이 차오르면 관음봉은 한 마리 학으로 물 위를 떠돌고 선악동은 그 날아오르는 하계 품 안에 안겨진 마을인 셈입니다. 이것이 동네 이름이 선악동이라 불리게 된 연유입니다. 이청준 작가의 소설 선악동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 선악동 나그네 100여 개의 마을 우리 마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 행정 명칭을 선악동으로 바꿨습니다. 선악동을 배경으로 소설가 이청준은 선악동 나그네라는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영화감독 임곤택은 선악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하여 100번째 작품 천년학을 이 마을을 배경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천년학 세트장은 마을 동편 제방뚝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언제나 편안하게 가족 연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곳 선악동은 최근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로우 시티로 지정받을 수 있을 만큼 최 이장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우리 장흥군에 구경, 구미, 구품이 있습니다. 그 구경에 9곳의 아름다운 곳이 우리 마을에 정해져 있어요. 전국 어디에서 찾아와도 잠시 머무를 수 있는 펜션이 있고 따뜻한 주민들이 함께해서 쾌적하고 충분한 휴양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지난 9일 광주시 서구 화담사에서 명차 품다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선보인 진년 보이차는 100여 년이 넘은 오래된 보이차들인데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명차를 시음하고 보이차가 건강에 좋은 이유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소식을 이향래 기자가 전합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제6회 진년 보이차 품다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서구 화담사입니다. 한중고미술전승진흥원 민종기 대표가 주관한 이 품다회는 장재성 광주시 의회 의원을 비롯 올간 차일세계 최석한 대표, 한국식품연구원 농학박사 김상희 등 몇몇이 참석했습니다. 진년 보이차는 일반 차와 다르게 100여 년이 넘는 차들로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마셔보았는데도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식약처 산하 기관에 직접 그 과학검측을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00가지 정도 검사를 해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년 보이차는 일반 차와 다르게 발효시킨 후 도자기 완전 밀봉한 상태로 100여 년이 넘게 숙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맛이 깊고 은은하며 몸을 보호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학술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추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어떤 차보다도 명품차로 그 진가가 드러나리라 기대됩니다. 제1회 진년 보이차 품다회는 화순 만연사 선정함을 시작으로 2회차는 나주시 소재 최인기 전 장관 고택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6회는 광주 서구 화담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 대표로부터 지금까지 6회째 품다회를 이어온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황실 차는 우리가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음미를 하고 또 그 품평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좀 밝혀내는 일을 해보자.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국내외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많은 분야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 현장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